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함께하는 건강습관 100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전체 구조와 실제 사례를 다뤘죠. 오늘은 그 제도의 핵심 단계, 바로 등급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5가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괜히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서류가 잘못돼서 몇 달이 지연됐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의사 소견서를 늦게 제출해서 신청이 지연된 사례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81살 박정자. 어르신은 며칠 전 무릎 수술 이후 거동이 힘들어져 요양 등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방문 조사를 마쳤지만 이후 공단에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도착했죠. 박 어르신 가족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내자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소견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제출해야 등급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국 제출 기한인 30일을 넘겨버려서 신청 자체가 자동 취소되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공단 규정에 따르면 신청 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방문조사 결과가 있어도 등급 판정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즉 신청이 무효가 됩니다. 예방 팁을 말씀드릴게요. 신청 후 하루 이틀 내에 병원에 방문해 지정 의사 명단 중 한 곳에서 소견서를 발급받으세요. 공단에서 보내주는 의사 소견서 발급 안내문에 명시된 병원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일상생활을 너무 잘한다고 대답한 사례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7살 김말순 어르신. 허리 협착증으로 혼자 걷기가 힘들어져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습니다. 방문조사원이 집에 와서 식사는 혼자 하세요? 화장실은요? 라고 묻자 평소 부지런한 김 어르신은 아니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혼자 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과는 등급 미인정, 즉 탈락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라며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공단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총 90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혼자 가능하다고 답하면 해당 항목이 0점 처리됩니다. 조사 결과의 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방 팁입니다. 조사원 방문 전 평소 어르신의 실제 상태를 가족이 함께 확인하고 정리하세요. 가끔은 가능하지만 대체로 혼자 어렵다면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세요. 다만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이후 조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서 어르신 상태를 과소기술한 사례입니다. 부산의 82살 윤순남 어르신은 경증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아직 말도 잘하시고 움직임도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걷기 가능, 혼자 식사 가능이라고 간단히 기입했습니다. 그 결과 방문조사 시 평가 항목 대부분이 낮게 산정돼 5등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신청서에는 어르신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가능 대신 걷기는 가능하지만 지팡이에 의존합니다. 또는 가끔 혼돈 상태로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처럼 상태를 설명해야 조사원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방 팁입니다. 가능하면 가족이 아닌 실제 어르신을 돌보는 주 보호자가 신청 내용을 작성하세요. 신청 전에 의사 진단서, 약 처방 내역, 보호자 일지 등을 미리 정리하면 조사 시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실수입니다. 등급 유효기간 갱신을 놓쳐서 혜택이 끊긴 사례입니다. 대전의 85살 김춘자 어르신은 2021년 3등급 판정을 받고 방문 요양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양보호사로부터 급여가 중단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등급 유효기간인 2년이 만료되는데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 종료된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주소 변경이나 가족 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등급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유효기간은 1등급은 최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최대 4년,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은 2년입니다. 예방 팁입니다. 등급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상태가 악화됐다면 갱신이 아니라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수입니다. 본인 부담금 구조를 몰라서 비용 착오가 생긴 사례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9살 조봉남 어르신은 제가 서비스로 방문 요양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주 5회 방문했는데 한 달 뒤 요양기관에서 총 비용 100만 원 중 15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왜 15만 원이나 내야 하냐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장기요양보험은 100% 무료가 아니라 일부 본인 부담이 원칙이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제가 서비스는 본인 부담 15%, 시설 서비스는 20%,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 차상위계층은 9% 또는 6%로 감경됩니다. 예방 팁입니다. 이용 전 기관에서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급여 비용 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식비, 기저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이라는 점을 미리 안내받으세요. 마무리하며 요양등급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어르신의 남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수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보다 건강하게 답변. 평가 점수가 낮아 탈락 가능합니다. 셋째, 가족의 과소기술. 상태가 반영 안 되어 등급 미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갱신 신청 누락. 혜택이 자동 종료됩니다. 다섯째, 비용 오해. 재가는 15%, 시설은 20% 본인 부담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등급 신청 성공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 요양보험은 언젠가 필요할 제도가 아니라 지금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제도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사례들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법률, 의료 또는 행정적인 전문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고 정부의 지침이나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판단과 신청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직접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채널은 영상의 정보를 시청자, 개인이 임의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서비스 믿고 맡겨도 될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습관 100세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함께하겠습니다.